안녕하십니까. 비그스토리 김무열입니다. 후보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오늘은 네 번째 강좌인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이 강좌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후보돈에 백신 의뢰 많이 하는 걸 권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필요함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후보돈에 필요한 백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전신성 질병에 대한 예방 백신, 두 번째 번식기, 세 번째 소화기, 네 번째 호흡기입니다. 첫 번째, 전신성 질병을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약으로 단콜 백신, 단열 백신입니다. 두 번째 소코, 세 번째 글래스입니다.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? 법정 전염병이고 법정 일종 전염병이고 국가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백신 지원비를 받고 있는 백신입니다. 반드시 기필코 하셔야 되는 백신이죠. 어떤 이유를 불문해야 됩니다. 두 번째 소코 백신입니다. 많은 농장에서 후보돈에 대한 소코 백신을 간과하고 계십니다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후보돈에 들어가야 될 백신 중에 반드시 기필코 들어가야 되는 백신 두 번째 항목에 소코가 있습니다.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종돈장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생후 3주령에 백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백신의 효과가 주구장창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. 우리가 3주령에 접종하는 이 백신의 효과 우리 언제까지 기대합니까? 출하나갈 때 181령, 191령 때까지만 기대를 하고 백신을 합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제조회사 메이커에서도 그걸 타깃으로 백신을 만들었겠죠. 그러면 종돈장에서 3주령에 백신한 그 소코 백신의 효과가 우리 집에 돼지가 올 때, 가가 우리 집에 올 때쯤 되면 방어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농장이, 우리 농장이 소코 바이러스가 없을까요? 프리할까요?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소코 바이러스의 생명력은 감히 상상을 불허합니다. 어느 정도냐면 돈사 딥합을 하고 2달을 비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컬처 수압으로 면봉으로 그 바짝 마른 돈사를 스프레이 해가지고 샘플링 20군데에서 검사를 해보면 무려 3군데 정도는 양성이 나옵니다.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놈입니다. 후보돈에 반드시 소코 백신은 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 전신성 질환 글래서입니다. 교과서마다 다릅니다. 얘가 호흡기고 소화기고 신경 증상이고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일으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전신성으로 넣어놨는데요.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병입니다. 그래서 내 농장에 글래스에 대한 피해가 크면 후보돈에 접종을 해야 될, 고민을 해야 될 백신입니다. 두 번째 번식기, 파보입니다. 당연히 하셔야죠. 후보돈에 2차 들어가야 됩니다. 단열 백신은 생독 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. 하지만 파보는 사독 백신입니다. 2번 접종을 하셔서 부스팅 효과를 기대하셔야 됩니다. 후보돈에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. 세 번째 소화기 질병에 관한 백신입니다. 대장균, 독혈증, PD, 로타, TG 등이 있습니다. TG는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코비드-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,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. PD도 코로나 바이러스고. 근데 TG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. 왜냐하면 돼지에 있는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면역원성이 비슷합니다. 근데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돼지한테 큰 질환을 일으키질 않습니다. 하지만 만연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 TG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쎄요.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후보돈에 대한 이 백신 선택은 제가 하라마라 말씀을 못 드려요. 그냥 현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. PD 로타 얘는 애기들을 소화기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 모돈이나 후보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백신이 아니죠. 야들이 낭중에 생산해내는 애기들이 저 병에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백신이죠. 후보돈에 과연 저 백신까지 넣어야 될까는 저는 의문입니다. 호흡기 마찬가지입니다. AR, 흉막, 파스투렐라. 후보돈이나 모돈들은 자연스럽게 감염되고 자연스럽게 면역을 획득합니다. 모돈들을 지키려 하는 백신이 아니죠. 저 백신도 마찬가지로. 모돈한테 백신을 해서 이행항체를 기대하는 백신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분만 전에 접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? 굳이 후보돈의 그 짧은 기간에 저 백신까지 다 넣어서 후보돈에 스트레스를 줘서 배란되는 난자 수를 줄여야 될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. 정리하면 단콜 파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
그보다 더 소코 백신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. 저희 집 백신 프로그램입니다. 처음에 들어오면 도입 일주일에 순치하죠.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도입해서 열흘쯤 지나면 사료 섭취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순치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파보 1차, 서코, 단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. 파보 2차까지 끝나고 241령, 251령, 140kg의 초교배가 들어갑니다. 이거는 예전 프로그램이고요. 슬라이드 한 장 바꿔보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하나가 없어졌어요. 순치가 없어졌네요. 순치 중요하다고 이전 강좌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야 너는 순치 안 하네? 저게 왜 그러냐면 저는 맨 처음부터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는 종돈장이 딱 한 군데입니다. 그 종돈장하고 저희 집하고 질병위생도가 똑같아요. 순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이해되시겠죠? 종돈장 바꾸지 마십시오. 종돈장하고 우리 집하고 질병위생도를 똑같이 가져가시면 굳이 저렇게 순치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다만 그 후보돈사에 자돈사에 있는 환돈 좀 안 좋은 놈들은 갖다 넣긴 합니다. 왜냐하면 PRS뿐만이 아니고 세균성이든 뭐든 우리 집에 있는 놈들 한번 지금쯤 고생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순치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. 이상으로 후보돈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